좋은 종목 없어요? 네, 좋은 종목 없어요? 근데, 저희가 그 얘기는 전혀 네, 하지 맙시다. 그럼 진짜 그게 그러니까 이런 진짜, 사태의 원천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탐욕들. 챗GPT한테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5개만 정해줘.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면 안 돼. 돈 빨리 보내야 된다. 이거는 나만 하는 정보인데 큰 게 놓치는 거다. 비인가 금융사는 X라는 거예요. 테이블랩의 케빈 강 대표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CFD, S지발 CFD 사태를 얘기해 주신다고 해서 시간이 짧으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어떤 게 문제고 어떤 게 과도하게 설명이 됐고 워낙 뭐 신문 거의 유튜브를 도배하고 있어서 제가 크게 말씀드릴 거는 오히려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부분은 그 테크니컬하게 뭐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작전을 했고 뭐 이런 쪽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그 단어들에 대한 그 거래가 실제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그리고 뭐가 실제 이슈인지, 제가 볼 때는 뭐 CFD가 문제인 것도 아니고 속젠이 문제인 것도 아닌데 불쌍한 속젠과 불쌍한 CFD가 장본인인 것처럼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저는 그냥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시에테 제네럴을 속젠이라고. 속젠이라고. SG, 소시에테 제네럴, 싹젠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말이고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문제였고, 그리고 유동성이 부족한 거. 그러니까 보통 지금 저희가 모든 금융자산이나 매매를 할 때, 물건을 샀다 팔았다 할 때 결국은 그게 얼마나 잘 유동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많고 파는 사람도 많아서 그 가격이 적정하게 밸류에이션이 되고 있느냐라는 게 핵심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뭐 작전이나 이런 설계들을 할 때 대부분 유동성이 너무 많은 것들을 아예 건드리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유동성이 너무 적으면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올릴 때도 유동성이 계속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딱 보여드리는 차트가 2021년도 4월에 아케고스 비랑 사태 때 가지고 있었던 종목 한 종목이에요. 여러 종목인데 그 비랑도 여러 종목을 하셨어요. 똑같이 유사하게. 이번에 뭐 8종목 자자작 됐듯이 비랑이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다 저렇게 됐었어요. 그중에 그냥 지금도 살아있는 그 텐센트 뮤직이에요. 저 차트가. 똑같이 쭉 계속 올리다가 이게 11월이고 여기가 4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에 쫙 올리다가 빵빵 내려갔죠.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차트는 2022년도예요. 조금 아까 2021년도, 이번에는 2022년도, 이건 루나예요. 쫙 올리다가 빵빵빵 내려가죠. 그러면서 나왔던 단어가 데드 스파이럴이에요.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 그리고 증거금이 부족해서 반대 매매 나오고, 반대 매매 나오면 거기에 또 추정해서 따라서 팔거나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 방향으로 더 간다라는 거고요. 그랬는데 이제 2023년도 4월 24일 날 이제 속젠발 CFD 사태라고 불리우고 있죠. 지금 저희가 이제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그 단어 움직인 거예요. 그 세 가지의 지금 차트를 보시면 거의 유사해요. 올릴 때는 한 꾸준하게, 이것도 실제로 뭐 다우 데이터도 꾸준하게 올렸다 그랬는데 차트를 보시면 그렇게 꾸준하게 올린 건 아니잖아요. 옆으로 많이 갔잖아요. 작년 7월 뭐 이때서부터 쭉 올린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유동성이 부족한 주식들, 그리고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면 그 레버리지가 해소되는 과정에서는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뭐 누가 작전을 했고 작전을 안 했고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있었던 세 가지가 보면은 유동성이라는 부분과 레버리지, 즉 대출을 이용해서 신용으로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주식 담보를 하던 가격으로서 손익이 얼마 이하가 나면 무조건 반대 매매를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반대 매매 때리는 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증권사나 은행은 그러라고 세워놓은 조직이잖아요. 대출해주라고. 그리고 이제 파생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파생의 근원적인 프라이싱 모델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면 다 이자예요. 은행들이 자꾸 파생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대출도 파생이에요. 돈이라는 돈에서 파생되어 놓은 상품이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선물도 파생이라고 불리우는데, 선물도 결국은 그 안에서 보면 왜 선물을 하는데라고 하면 뭐 이제 해지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근원적으로 프라이싱 모델에 들어가면 다 이자예요. 금리 차이예요. 그래서 싸게 빌려서 비싸게 대출해 주는 거랑 다 유사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거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식을 더 사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거꾸로 대출은 그게 거꾸로 가면 신용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을 해서 트리거가 돼서 부도가 나서 그 돈이 없어지면 트리거 되면서 빠지는 거고, 주식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빠지는데, 그나마 주식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적정가를 가지고 있으면 신용이 들어가도 어느 정도 내려가더라도 매수세가 들어와요. 근데 가격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너무 올라갔을 때는 추가 매수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봤던 차트들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던졌을 때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일자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작전이다 뭐를 떠나서 빌황이 작전을 했느냐 아니면 루나가 작전이었느냐 이번 게 뭐 작전이었느냐 뭐 그런 거는 차지하고 그냥 시장에서 움직임만으로 딱 보면 무조건 유동성이 적거나 사자팔자 호가가 적거나 또는 신용 물량이 많은 경우는 반대 매매가 나오거나 반대로 돌아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라는 게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운용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원금을 지키는 건 무지 중요하다. 워렌 버핏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오버하게 슈팅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레버리지가 많은 상태에서 반대로 떨어질 때는 급격하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물 시장하고 파생 시장하고는 항상 연결이 돼 있다. CFD가 됐건 뭐 선물이 됐건 뭐가 됐건 그 다음에 파생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버리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CFD 거래가 어떤 거래인지를 한번 그냥 차트로 그려봤어요. 네. 그 외국계가 매수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는데 결국 CFD 매수 매도를 하면 증권사는 CFD 거래를 받아서 그 신용 리스크는 거래 증권사가 지고 그 뒤로 시장 리스크를 해지를 해요. 그러니까 들어온 주문이 있으면 그대로 다시 외국계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 외국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국내사도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계속 나가고 그 증권사에서 마켓 메이킹하는 증권사에서 실제 거래소에다 주문을 내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사지면 반대 거래소에 통보를 해주고요. 그 통보가 된 게 고객한테 넘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매수를 넣으면 내 화면에서는 예전에 10배일 때는 내가 100을 가지고 매수 버튼을 10배짜리를 누르면 1000 산 만큼이 눈에 보이는 만큼 딱딱 찍혀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요. 초기에는 무조건 CIMB가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거꾸로 마진콜이 발생하면 얘네들은 그냥 팔아요.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팔아요. 그리고 그냥 돈 주고 끝내는 거예요. 어차피 캐시 세틀만 하기로 한 거니까. 그 다음에 공매도도 여기에는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차입해서 매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까지 같이 줘요. 시장 조성은 사자팔자 효과를 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사람은 매도할 수 있게 해주고 매수하는 사람은 매수하게 해주고. 근데 거기에는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레버리지를 해줬다는 얘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자를 계속 띄고 있어요. 네. 그것도 생각보다 높은 이자를 띄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공매도를 하겠다고 하면 빌려와야 되잖아요. 대차 수수료도 연율로 20% 30%짜리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빌려다가 또 매도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매매할 때는 하루 이틀짜리 이자고 하루 이틀짜리 그러니까 비용이어서 티가 안 날 뿐이지 실질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CFD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다 단기 투자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 선물이랑 똑같고 그다음에 저는 신용이랑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2.5배였으니까. 그다음에 주담보대출도 비슷해요. 주식담보대출. 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말고 주식담보대출.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주식을 넣고 담보를 받고 그걸로 자기 주식을 또 매수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홍콩에 있었을 때 봤을 때도 홍콩 사람들도 많이 해요. 자기 주식을 담보로 넣고 돈을 빌려서 자기 주식을 또 사요. 그래서 또 올려요. 그다음에 그렇게 산 주식을 또 담보를 또 받아서 또 대출을 받아서 또 사요. 이렇게 계속 돌리면 2.5배가 아니라 거의 3배까지도 올라가요. 너무 근데. 근데 그게 거꾸로 되는 것도 봤어요. 거꾸로 돼서 그게 반대 매매가 증거금 내라 그랬는데 증거금 못 내잖아요. 그러면은 반대 매매 그냥 쳐요. 그럼 반대 매매가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한가 한가가 있잖아요. 홍콩은 상한가 한가도 없어요. 그냥 매수가 없어요. 없는 데다 던져야 돼요. 깜깜이로 얼마에 체결될지 모르는데 그냥 던져요. 그러면 막 50% 80%씩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기계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시장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들이 결국은 똑같은 사태라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 3월에 빌황 그 아케고스 사태 났을 때 CFD 요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다른 분들한테 설명했던 자료예요. 그래서 똑같이 아케고스 사태 어떻게 됐냐 막 CFD로 이렇게 됐고 뭐 1조 원, 100조, 11조 원의 손실을 본 걸로 됐고 CS가 망하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역할을 이 부분이 했었고. 네, 최근에 CF 망할 때 저 얘기가 나왔었죠. 나왔었어요. 이거에서 손실 엄청 봤어요. CS. 그러니까 이제 이런 와중에서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손익 결제만 하고 공매도도 되고 뭐 전문 투자만 되고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있었고 이 뉴스상에서도 보면은 또 나오는 얘기가 블락딜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이 뉴스는 2021년도 뉴스예요. 근데 지금 뉴스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블락딜로 처분했지만 큰 손실을 봤다. 그럼 블락딜이 뭐냐는 거죠. 그럼 블락딜이란 단어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회장님이 뭐 팔았다고. 블락딜을 팔면 예를 들면 지금 나오는 게 모건 스탠리가 다 사갔는데 뭐 이러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건 스탠리는 브로커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블락딜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 헤지펀드 전략 중에 블락딜을 디스카운트 된 걸 받아서 그걸 파는 전략을 하는 헤지펀드들이 있어요. 10% 디스카운트 받을 몇 프로의 디스카운트에 이거 살래? 유동성 되게 적어. 그럼 이거 유동성 너무 적으니까 20%, 뭐 10% 이거 내고를 한 다음에 그거를 사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받아간 사람은 현재 자기가 일주일 동안에 팔든 아니면 뭐 3일 만에 팔든 잘 팔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다 팔아야 해서 그 차익을 먹는 거니까 10% 디스카운트 한 거랑 디스카운트 된 거보다 시장 가격이 적정한 회사라면 올라가서 거래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잘 파는 기계로 팔아요. 그것도 되게 나눠서 마켓 임팩트 없게. 그렇게 파는 사람들이 사갔을 거거든요. 정상적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상적인 경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블록딜을 하는 그 팀이 따로 있어요. 퍼실리테이션 데스크라는 팀이 따로 있고 그렇게 해서 모건 스탠리 같은 IB들은 그렇게 해서 고객이 원하면 물량이 큰 거면 얼마에 받아줄 수 있어? 얼마 금액을? 그러면 20%, 10% 뭐 이걸 자기네들이 마켓 태핑한 다음에 자기가 받은 다음에 그거를 자기 고객한테 또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 금액 차이만큼을 수익을 내는 거고.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모건 스탠리 많이 깨졌을 것 같아요. 못 팔았을 것 같아요. 그냥 거래된 가격으로만 보면 갑자기 하마코 거래 정지되고 그러니까 많이 터졌을 것 같은. 근데 이제 그 터졌다고 생각하는데 걔네들이 버는 돈은 또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터진 돈들은 모건 스탠리 전체로 보면은 큰 금액은 아닐 거예요. 요번 요 건에 관련돼서 모건 스탠리가 하고의 블록딜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그 회장님 거 받아간 데가 모건 스탠리였을 거예요. 다. 전에 블락으로 받아간 데가.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나눠서 다 헤지펀드들이 다 팔았겠죠. 브로커니까. 그런데 브로커라 하더라도 모건 스탠리도 이게 작전주에 연결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 사는 게 문제가 안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가격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사의 경우를 보면은 한 종목당에 대해서 이게 작전이다 아니다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주식을 다 와칭하면서 작전하는지 안 하는지 없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브로커가 가져오면 과거의 볼륨이 얼마였고 유동성이 얼마니까 이 정도 볼륨 받으면은 내가 얼마 정도에 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만 판단하지 이 주식이 최초에 무슨 뭐 작전주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모르는 거죠. 홍콩에 앉아 있는 아저씨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판단해 볼 수는 있잖아요. 판단해 볼 시간이 없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거기서 얘기할 때 뭐 일주일, 3일 얘기하는데 보통은 3일 전쯤 전해서 이거 얼마쯤 되는지 막 한번 서베이 해줘. 그러면 얼마 정도 디스카운트 그래서 한 3일 동안 막 전해서 물어봐요, 이제. 헤지펀드들한테. 그 다음에 이 정도면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까지는 그랬죠. 유동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말라버리면 그 다음에 2007년도 서브프라임 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CDS 같은 경우도 유동성이 갑자기 없어지면 그냥 펄다운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앞에 있는 차트처럼. 그래서 지금 은행권 규제도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리스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항상 움직임만이 관점이었는데 이제 유동성에 대한 관점을 엄청나게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서도 마지막에는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식의 변동에 대해서만 제 손익에서 뛰어갔거든요. 위험 가중치라 그래서. 근데 이제는 유동성이 얼마 되느냐, 그래서 비드오퍼 차이가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유동성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리스크 차지를 또 다른 걸 또 해요. 그래서 또 가져가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리스크 말고 네가 털 때 못 터는 리스크까지 매저해서 다시 가져가요. 회사가. 트레이더한테서.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들은 돈 벌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100을 벌었는데 이거 위험도 그래서 한 30, 40은 회사가 가져가 버려요. 너가 위험한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위험한 거에 대한 건 돈 내놓고 가져가. 이렇게 가는 건데 보통은 자꾸 숫자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모르는 거죠. 개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다 CFD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이미 10배였던 걸 2.5배로 해서 신용거래랑 다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보통 종목마다 저 퍼센티지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론적으로 보면 CFD가 문제가 아니라 신용으로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한 거고 실제 똑같은 거죠. 신용도 2.5배, CFD도 2.5배. 맥스.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CFD는 공시가 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뭐 신용 잔고 얼마 뭐 막 카운트가 되잖아요. 근데 CFD는 카운트 되는 데가 없어요. 그거는 문제여서 그것들은 분명히 이번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도 다
이제 공시가 되든지 아니면 저 상품이 없어지든지 뭐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CFD 잔액 같은 경우도 많다고 지금 막 얘기를 하지만 2021년도 뉴스예요. 이게 아케고스 터지고 나서 네. 그때 자료로 4조 8천억까지 올라가 있던 거예요. 근데 지금 3조예요. 그리고 2021년도에 CFD는 외인이 거래를 하고 있고 외인으로 집계되고 있고 이걸 몰랐냐는 거예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네. 2021년도에 나온 뉴스예요. 이 뉴스 제목도. 그리고 근데 이렇게 뉴스가 나고 이건 위험하고 이렇게 막 말이 됐었어요. 아케고스를 봐라. 그랬는데 2년 뒤에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을 마주했냐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네. 그때와. 그리고 이제 와서는 신용융자 딜레마, 금리 내렸더니 B2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한투증권은 신용융자 중지하고 한도 소진 탓으로 그래놓고 CFD 잔고만 3조라고 얘기했지만 과거에 4.8조에 비하면 많이 줄어드는 상태인 거죠. 근데 또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지금 이제 CFD 같은 경우 이렇게 막 이제 신용융자, 대차잔고, CFD 잔고 이러면서 막 나오면서 많이 늘어났죠. 네. 결국 B2가 된 거죠. 그래놓고 뒤쪽에 이제 최근 뉴스에서는 뭐 폰지 사기다, 투기다, 뭐 배임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뭐 배우는 게 없는 거네요. 배우는 게 없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엊그저께 3일 날 뉴스인데 네. 유튜브에 해외 선물 투자 방송을 듣고 사기가 250억짜리 사기가 또 있었어요. 이거 네, 저거 뭐 완전 이거 다른 완전 사기예요. 완전 사기. 완전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액이 3천억이 거래가 됐고 투자 규모가 손실 규모가 250억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가짜 화면 만들어 놓고 대포 통장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도 다 걸려들고 있고 이것도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없어지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그냥 우리를 그러니까 뭐 저 사람들이 작전한 사람들이 잘못했어 이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부분도 맞지만 네. 그러니까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가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달에 막 2배씩 만들고 안전하게 벌었다고 하는데 좀 넣어봐라고 얘기했을 때 안 넣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 물론 전화기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 그걸 한 건 좀 이해가 저는 안 돼요. 요즘 공인인증서 전화기면 내 돈을 다 뺄 수 있는데 마이데이터로. 맞아요. 그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요즘은 전화기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나를 주는 거죠. 거기다 마이데이터 때문에 너무 모든 게 오픈되거든요. 그냥 인증서 하나면, 전화기 하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준 게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종목 하나 찍어주세요 이런 단어를 제가 많이 듣는 저도 이제 뭐 운용해요 뭐 하면 맨날 종목 하나 줘보지 좋은 종목 없어요? 네, 좋은 종목 없어요. 근데 저희가 그 얘기는 전혀 네. 하지 맙시다. 그래 그러면 진짜 그게 그러니까 이런 진짜, 사태의 네. 원천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탐욕들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원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굉장히 착하게 얘기하시네요. 그 가해자들에 대한 욕은 거의 안 하시고. 가해자 욕은 딴 데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많이 하고 지금 있잖아요. 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뭐 5개명도 있네요. 저거 한번 봐주시죠, 마지막으로. 이 5개명은 제가 러프하게 딱 5개 정도를 네. 써봐야지. 그리고 네. 쓴 다음에 챗GPT한테 예.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5개만 물어봤어요? 정해줘. 예. 라고 했더니 이렇게 써준 거예요. 예, 불러주시죠. 네. 일단 돈을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면 안 돼. 그거는 금융사기다. 돈 많이 벌어준다. 네. 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면 네. 사기다. 그다음에 돈 빨리 보내야 된다. 이거 이번에 빨리 안 넣으면 너는 못한다. 빨리 먼저 돈 보내라. 돈부터 보내라. 네. 그다음에 이거는 나만 아는 정보인데 나만 아는 정보인데 상품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나만 아는 정보로 돈 벌어준다. 예. 이거 아니다. 네. 이런 거 나오면 다 사기라는 거죠. 그다음에 큰 게 놓치는 거다. 네. 이번에 하면 넌 너만 못한 거다. 네. 포모죠. 네. 가스라이팅에다가.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 비인가 금융사는 X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금융사도 문제가 많아요. 네. 맨날 뭐 이제 압수수색 당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보면 인가 금융사는 관리 감독을 엄청 빡세게 받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5개명. 봐야 됩니다. 네, 5개명. 마음에 새기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테이바랩의 케빈 강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